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스타 토익의 박자은 강사입니다. 새해 첫 모의고사 해설 특강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토익 공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토익은 어떤 자료로 누구와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또 무기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단연 요즘 또 핫한 정기토익 실제 기출문제를 출간한 정도의 YBM의 공신력이라면 이번 모의고사 문제도 믿을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모의고사를 반드시 충실하게 스스로 힘으로 푸시고 이번 해설 특강을 들으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난이도부터 분석해 볼 건데요. Part5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보입니다. 일단은 30문제밖에 안 되는 만큼 굉장히 엄선된 문제들로 ETS에서도 출제를 할 건데요. 아마 접속사와 전치사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올해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보기를 보시고 품사 구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특강에서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팔6는 중 정도입니다. 최근에부터 팔6는 조금 난이도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팔6의 버든을 가지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안심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팔7은 항상 양에 압도되긴 하지만요.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요. 중 정도 난이도로 보겠습니다. 같이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각 파트마다 공부하시는 방법들 알려드릴 건데요. Part 5는 일단 보기를 먼저 항상 보시고요. 해석을 하는 문제인지 문법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꼭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문법 문제라면 품사 문제인지, 접속사, 전치사, 구별 문제인지, 동사 문제인지 그 문제 유형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오늘 1시간 남짓한 이 특강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 많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어휘는 아무래도 오늘 특강도 특강이지만 평소에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이 된 어휘만 외우지 마시고요. 동의어와 유의어, 조금 욕심 있으신 분들은 반의어까지 정리를 한 번에 하셔야 스펙트럼을 넓혀서 어휘력을 쌓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세트 표현 같은 것들도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휘만큼은 본인 레벨에 맞는 강의를 좀 선택하셔서 찍어주는 단어들을 좀 스스로 힘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빠르게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틀린 문제는 해설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틀린 내용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포인트 정리를 반드시 본인만의 노트에 따로 해두셔야지 나중에 시험 직전에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팔6의 전략인데요. 팔6는 잠시 거쳐가는 파트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문제 개수도 워낙 16문제밖에 안 되고 또 워낙 만점이 굉장히 나오기 좀 힘든 파트긴 합니다. 그래서 한 800에서 900 정도까지 고득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요. 팔6만큼은 시간, 현장에서 8분을 절대 넘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너무 집착하다 보면 팔7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전체 점수를 확보하기가 좀 힘들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집착하지 말자. 좀 거쳐가는 파트다 생각하시고요. 그래도 정복 가능한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 6에서도 접속 부사, 또 매달 꼭 출제되는 대명사, 시제 문제 같은 것들은 정복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오늘 특강에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트 6는 발수 신자의 정보, 그리고 제목과 날짜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힌트가 될 때 많으니까요. 글부터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특정 정보들 확인해야 된다. 자, 마지막 팔7의 전략을 쌤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힘들어하시는 파트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어휘 정리를 꼭 하실 때 바꿔치기 된 어휘 있죠. paraphrase 된 어휘를 같이 정리하실 것 추천드리고요. 문제를 푸시는 과정에서 얘기하자면 한 문장만 읽고 바로 보기 보러 가고 또 한 문장 읽고 보기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기억력이 아무래도 좀 딸리다 보니까 자꾸만 눈을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 처음엔 조금 부담이더라도 두 문장 정도는 최소 읽고 기억을 남기는 연습하시고요. 좀 더 나아가선 세 문장, 네 문장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양을 늘려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트레이닝이 필수다. 말씀드렸고요. 역시 절대적인 독해량을 무시할 수가 없죠. 잘 나오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첫 문장만 읽고도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가 좀 예상 가능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쌤이 중요한 지문들로 선택했으니까 같이 보고요. 기사랑 공지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내용도 좀 생소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중요한 핵심 정보들은 거의 첫 문장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단이 많이 나뉘어 있을수록 그 문단의 첫 문장들을
과감하게 선택해서 먼저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서론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문장 정도를 읽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 어떻게 가능한가요? 첫 문장만 이렇게 따서 읽는다고 뭐 문제 풀 수 있나 싶은데 이따 기사 글에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긴 지문일수록 질문을 먼저 읽는 것보다는 지문의 핵심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역시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연습 반드시 시작하셔야 되고요. 오늘 쌤이 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4, 5번은 좀 관련 있는 거라 길고 내용이 좀 어렵고 또 기사나 공지일수록 지문에서 먼저 핵심 내용을 읽는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세부 정보로는 숫자, 고유명사, 콤마, 특수기호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잘 활용되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역접의 접속 부사 however, nevertheless 이런 애들은 꼭 읽으셔야 되고요. 요즘은 for example 예를 들면이라고 해서 세부 정보를 주면서 답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 부사 포함된 문장은 꼭 읽어야 되겠고요. 자, 각 파트별로 전략 정리했고요. 이제 문제 풀이로 가도록 할 건데요. Part 5는 30문제인데 그중에 중요한 15문제를 쌤이 추려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되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시면서 들어주셔야겠죠. 자, 104번 문제 한번 가볼 건데요. 일단 보기를 보니까 문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빈칸 주변만 보고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기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기에 동사가 있으면 이 문장 안에 동사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넣어줘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빈칸 주변만 본다기보다는 전체 스캔을 조금 하셔야 돼요. 어때요? 이 문장 쫙 봤더니 동사가 없는 거. Major changes 명사, to부터 policy까지는 전명구죠. 수식어구. 다시 F부터 전명구. 다 날려주시면 동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난 여긴 동사를 넣어야 돼. 그래서 답의 후보는 동사 아닌 거 버리고 A, 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동사 문제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둘 다 동사니까 한번 선택해봐야겠다. 과거 시제로 갈까? 현재 시제로 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못 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동사는 시제보다는요, 수일치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주어가 단수죠? present. 그럼 무조건 단수 동사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A밖에 될 수가 없죠. 얘는 복수죠. 원형과 똑같이 생긴 건 복수 동사고 ed가 붙은 모양은 단수, 복수 다 되니까 그나마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시제 힌트가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동사 문제는 수일치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5번. 보기 보시면 얘는 해석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어휘 문제인데요. 슈퍼그로서리라는 가게가 offers special discount, 특별 할인을 제공합니다. 어떤 고객에게? 빈칸은 이제 고객을 수식해야 될 자리인데요. A번 스티브는 가파른, 그죠? 그냥 지형이 가파른이라는 뜻이고요. grateful은 감사해 하는 이란 뜻인데 물론 감사해 하는 고객은 있겠죠. 네, 그런 고객한테만 할인을 해준다. 건 좀 어색하고요. mature는 성숙한, 그래서 역시 성숙한 고객한테 할인해준다. 이상하죠. 답은 D입니다. 로열이 원래 충성심 있는 이란 뜻인데요. 다시 말해 단골 고객을 뜻하는 어휘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로열 커스터머 정도면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단골 고객 관련 어휘로는 frequent 아셔야 돼요. 얘가 형용사로는 잦은 이런 뜻이지만 동사로 자주 방문하다, 어딘가에 이제 자주 들르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단골 고객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구나. 그죠? 동사 patronize 아셔야 돼요. 이 자체가 단골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단골이 되다, 자주 애용하다. 명사로는 patronage입니다. patronage, 애용. 그죠? 내가 어떤 가게를 애용한다, 애용 또는 후원, 도와준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단골 고객을 의미하는 관련 어휘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 어휘였고요. 그 다음 10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쌤이 예고한 거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전치사와 접속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문제도 전치사 문제 중에 조금 고난도 문제였어요. 같이 해볼까요? 일단 보기를 봤을 때 다전치사는 아니에요. 품사를 항상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A, B, C까지는 전치사죠. 그런데 adjacent라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근접해 있는 이란 형용사. 그래서 일단 자리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교통당국이 허락합니다. 푸드트럭들이 주차할 수 있게. 5형식 문장이 끝났거든요. 문장이 끝났을 때 우린 형용사는 안 되겠고요. 여긴 전치사, A, B, C 중에 답이 되겠죠. 근데 왜 어렵다고 했냐면요. 뒤에 전치사가 이미 있는 거예요. From the train station.
기차역으로부터라는 전치사구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합전치사라고 하는데 답은 A번. across from이 또 하나의 전치사를 이룰 수 있어요. across 따로, from 따로 쓰셔도 되지만 across from 자체를 하나의 복합전치사로 쓸 수 있다. 요즘에 좀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across from 뭐뭐로부터 맞은편에라는 뜻으로 기차역으로부터 건너편이죠. 맞은편에 푸드 트럭들이 주차할 수 있게 허락해준다. 이런 얘기였죠. 그럼 뭐 나머지 전치사도 다 합쳐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near는 가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from이란 전치사는 멀리 떨어질 때 쓰는 경미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near from이라는 것은 완전히 상충이 돼버리면서 모순적인 의미가 돼버리고요. through도 물론 전치사죠. 근데 through는 어디 어디를 통과하여라는 뜻인데 우리가 기차역을 통과하여 주차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기차역에서부터 맞은편에 주차해라 이게 맞겠다. 또 잘 출제되는 복합 전치사는요. from inside 안으로부터, from behind 뒤로부터, from outside 밖으로부터. 보통은 from으로 시작하는 전치사들이 이제 복합 전치사로 많이 나오는데 얘가 조금 어려운 유형이긴 했어요. 그래서 across from을 세트처럼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죠? 고난도의 전치사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또 나오죠. 107번. 이것도 전치사 문제예요. 보기가 이번엔 다전치사. 이럴 땐 사실 해석으로 푸시는 건데요. By completing the supervisor training course, 슈퍼바이저 훈련 코스를 완수함으로써 마이클 씨는 positioned himself, 그 스스로를 자리를 잡게 했어요. 포지션은 자리를 잡게 하다. 매니저, 매니저리얼 트레이니니까 그 견습생이죠. 관리직 견습생으로서 자리를 잡게 한다 해서 답은 B가 맞았네요. as가 뭐뭐로서 사람의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보통 이런 뒤에 직책이나 직무가 나올 때 답이 되죠. 일단 A번 주의하셔야 돼요. among은 뒤에 항상 복수명사 와야 돼요. among 복수명사.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사이에 낑겨 있을 때 쓰고요. 그래서 얘는 답이면 바로 답이지만 또 이렇게 단수 있을 땐 바로 오답 소거하시고 within은 이내에란 뜻인데 보통 기간 앞에 많이 써요. 기간. 3개월 이내, 뭐 6주 이내에 배송을 해드릴게요. 이럴 때. despite 또 전치사는 맞죠? 네,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으로 이 문장에선 해석으로 가장 어울리는 전치사 B번이었다. 포지션이 동사로 쓰였다는 게 좀 특이한 거죠. 포지션, 자리를 잡게 하다. 요 단어 한번 써볼까요? establish란 동사인데요. 원래 설립하다로 알고 계시죠? 아이고, 소리. 이 뺄게요. establish가 설립하다는 뜻도 있지만 역시 자리를 잡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A, as, B가 나오면서 얘도 as랑 어울리는 동사예요. A를 B로서 자리 잡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관련 어휘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또 전치사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요즘은 전치사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다. 그때그때 보기에서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얘는 보기를 보니까 동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A, B, D가 전부 동사. 그래서 일단은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거죠. can be reduced. 특히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도 필요 없으면서 문장이 끝난 상태. 그렇다면 여긴 더 이상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동사를 또 넣으려면 접속사를 붙이고 넣어야 되는데 바로 들어갈 수 없지. 그래서 다 오답이 되면서 사실은 C번이 답이 되긴 합니다. 근데 비기닝이 이제 뭐냐 이건데 일단 동사가 아니라서 유일하게 답이 되긴 했는데요. 비기닝 인도 마찬가지 하나의 복합 전치사로 이해를 해주세요. 비기닝 자체도 전치사로 쓰이고 인도 따로 전치사인데 같이 붙여서 또 하나의 전치사처럼 쓰인다. 뜻은 언제부터 보통 미래 시점과 함께 같이 쓰이고요. 3월부터 우린 시작할 거야. 3월부터 줄일 수 있어. 이럴 때 쓰는 거죠. 같은 말 starting이란 전치사 그래서 ing로 쓰는 전치사인데요. 얘도 단독으로도 쓰고요. 뒤에 at, on, in 같은 시점 전치사와 같이 동반해서 또 쓰기도 하고요. 몇 개 더 한번 써볼까요? 언제부터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잘 나오는데요. as of도 언제부터라는 뜻이고요. effective 아셔야 돼요. 특이하죠. effective 형용사로 물론 쓰이죠. 효과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치사로는 언제부터. 오케이. 그래서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네요. 전치사. 지금 오늘 요 특강에 나오는 것만 정리하셔도 잘 나오는 것들 정리되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품사 문제네요. 보기에 동사인 것도 있고 또 부사도 있으면서 해석보다는 자리를 보고 푸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그래도 부사 보기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스킬 써보세요. 빈칸 주변으로 해결될 때가 많아서 전체 구조 굳이 다 안 봐도
풀 수 있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several rooms 딱 붙어 있어야 돼. several이란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꾸미고 있는 구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 사이를 또 살짝 찢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 자리는 수식어 자리고요. 명사를 한 번 더 수식할 형용사 자리였습니다. 형형명. 그래서 일단 답은 C번 형용사였고요. 몇몇의 additional rooms 추가적인 방들이었죠. 근데 보기에 보시면 사실 형용사가 하나 더 있어요. C번 물론 답 맞는데 B번 ing도 우리가 이제 분사라고 해서 형용사로 쓴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해석이 좀 떨어지죠. 얘는 추가하는 그래서 ing는 뭐뭐 하는의 능동의 의미로 해석해야 돼서 방이 자기가 뭘 추가하는 방은 또 아니긴 해요. 그죠? 그래서 B, C가 둘 다 형용사지만 살짝 해석으로 확인해서 C번이 맞았고요. 사실 ing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말도 어색하긴 했지만 보통 문법적으로도 ing는 뒤에 목적어를 끌고 덩어리째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 타동사에서 왔다는 가정하에 목적어를 뒤에 놓고 덩어리째 쓴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밀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몇몇 자동사 예들 빼고는 대부분 ing는 목적어랑 함께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앞에서 꾸밀 때는 사실 ing는 문법적으로도 좀 힘들다. 차라리 pp, added 있죠. pp, 추가된 그런 형용사 아니면 일반 형용사 추가적인 additional 이런 형용사들을 이제 보게 해주면 그때는 해석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ing는 조금 헷갈리더라도 문법적으로도 이렇게 쓰는 형용사구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사 문제치고는 조금 어려워서 준비했고요. 자, 다음 문제 11번 갑니다. 11번 보기 보니까 해석 문제네요.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자. 정원에 있는 분수들은 요구한대요. 필요로 한대요. 어떤 물의 흐름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살짝 이제 꾸며줄 자리. 그죠? A번, 즐거운 물의 흐름. 뭔가 entertain 하면 즐겁게 하는 이런 뜻이니까. 즐거운 물의 흐름. 뭐 물이 막 이쪽으로 흘렀다 저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즐겁게 흐르면 분수가 예쁘긴 하겠죠. 그래서 A번 같은 게 좀 오답이 나옵니다. 근데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게요. 이런 감정 유발, entertain은 즐겁게 하다라는 감정 유발 동사인데 감정 유발 동사의 PP 형태는 반드시 감정을 느끼는 주체를 꾸며야 돼요. 물의 흐름은 지가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entertained 같은 형용사는 사람 명사 보통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를 꾸며야 되는 거고요. 정확히 얘를 즐거움을 느낀이라고 직역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대충 즐거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satisfied. 야, 너 satisfied 뜻이 뭐야? 그러면 만족스러운 이렇게 얘기해. 틀려요. 만족을 느낀이라고 해석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사람, 느낄 수 있는 존재를 꾸민다. 또 대표적인 게 disappointed. 얘도 형용사니까 disappointed를 실망스러운 이렇게 해석하면 많이 틀려요. 실망을 느낀. 오케이? 정확히 PP 형태를 느낀이라고 해석하십시오. 답은 B였죠? 꾸준한 지속적인 물의 흐름을 요하는 거죠. 분수란 이제 계속 이렇게 물이 흘러야 형성되는 거니까 그죠? 꾸준한 물의 흐름. C는 좀 이상하죠? 동봉된 물의 흐름 아니고요. accidental은 우연한, 사고에 의한 또는 우연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이긴 한데 A번 항상 오답 포인트가 있는 거라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14번입니다. 또 나옵니다. 전치사.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이 한 세트 안에서만 해도 개수가 굉장히 많았던 유형이라서 쌤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기가 다전치사 맞네요. 그럼 해석하셔야 되는데 호텔 게스트들은 여기서 해보는 사역동사로 볼게요.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아침 식사가 그들의 방으로 배달되어지도록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그죠? 자, 해볼 사역. 목적어가 목적보 되어지도록 시킨다. 뒤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가 요금만 내면 뭐 추가 요금으로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 이건 직역하면 좀 헷갈리죠. 얘는 수거라서 조금 암기해 주셔야 돼요. For additional charge 하면 추가 요금으로 추가 요금을 내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빈출 전치사 관용 표현이라고 해서 좀 잘 나오는 세트들을 외워두시는 게 필요한데요. 쌤이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이거는 굉장히 엄선한 거예요. 사실 더 많이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먼저 일단 800에서 850 정도 받으시려면 꼭 외우셔야 되는 수거들. At no cost 무료로라는 수거고요. 그리고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당신이 편한 시간에 라는 뜻이죠. 여기 at을 뚫어놓으면 그냥 넣으실 수 있어야 돼. 이건 수거라서 그 순간 직역이 좀 안 먹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on duty, on이 들어간 수거 근무 중인이고요. 요거 알아두세요. on arrival 또는 이때는 upon으로 대체 가능해요. 도착하자마자. in advance 잘 나와요. 여기서 advance는 진보가 아니고요. 뒤에서 in advance 하면 미리.
사전에 라는 뜻이고요. in a timely manner. 시기적절하게. 요 방금 본 거죠? For an additional charge. 추가 요금으로 요금을 내시면 이런 뜻이고요. For safety reasons. 안전상의 이유로. 요거 알아두실래요? Within walking distance. within이 기간 앞에도 쓰지만 이런 거리 앞에도 쓸 수 있고요. 도보 거리 이내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좀 더 줄여드렸으니까 별표한 것들, 표시한 것들 꼭 외워두시고요. 전치사는 관용 표현까지 하셔야 완벽하다. 그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116번인데요. 또 전치사. 또 전치사. 보기에 다 전치사. 그죠? 이게 쌤이 지어낸 게 아니고 이 모의고사 안에 정말 많았고 이 올해 이제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죠? 전치사를 정리해야 되겠다. 또 해석이요. 다 전치사니까 품사는 전치사 자리에 뚫어놨을 거고 해석인데 요거 알아두실래요? 앞에 all이 있으면 답이 잘 되는 전치사 except입니다. 오케이? 요거 이제 지명인데요. 에든버러란 지명인데 에든버러만 제외하고 남은 모든 지역들. 괜찮죠? 그래서 앞에 all이 있으면 우리는 except을 답을 하면 돼요. 이거는 약간 이제 스킬이긴 한데 네, 세트처럼 정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뭇을 제외하고란 뜻이고 남은 모든 것들 올이랑 어울린다. 그죠?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except을 또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나는 짜장면을 제외하고 짬뽕을 먹을래. 뭔가 좀 돼 보이죠? 난 짜장면은 제외하고 짬뽕. 그래서 여기다 또 막 except 넣으신 분도 있어. 그럼 틀려요. 이거는 짜장면 대신에 짬뽕을 먹는 겁니다. instead of 이런 전치사가 맞는 거고요. 마찬가지. 짜장면을 제외하고라고 하려면요. 앞에 all이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야, 난 짜장면을 제외하고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해. 이렇게요. 그래서 생각보다 all은 필수예요. 얘가 있어야만 except이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또 쓰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except을 아시는 건 좋은데 또 너무 남발하면 안 됨. all except. 자, 넘어갈게요. 계속 전치사 정리하고 있고요. 121번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이제는 좀 전치사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 같아. 보기 없어요. 전치사 없다. 근데 전치사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보기를 보면 접속사의 존재가 하나 있는데 이걸 해석보다 품사가 먼저 생각나야 되거든요. 접속사는 처음부터 원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스는 이제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인데요. 그 뜻도 뜻이지만 접속사라는 존재를 꼭 오늘 꼭 외워두십시오. 바로 답이에요. 물론 확인하긴 하겠는데 접속사 복이 있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동사, 제가 일부러 뚫어놨어요. 동사의 개수를 꼭 확인하셔서 동사가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접속사를 꼭 넣어주셔야 되는 거. 맞죠? 동사 will be announced, have made.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동사 두 개를 붙이려면 반드시 접착제가 필요해. 그게 접속사고 A가 답이에요. 나머지 B, C, D는 부사거든요. 물론 이제 뭐 따라서 does 따라서란 뜻이고 심지어란 뜻이고 뭐 종종이란 뜻인데 어차피 해석이 어울려도 답이 안 돼요.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기에 접속사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이렇게 빠르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122번입니다. 요 정도는 돼야지 이제 좀 고난도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어휘가 나오는데요. 이건 해석해 볼까요? Due to is 땡땡 그것의 땡땡 때문에 to parks and walking trails 공원들과 산책로 쪽으로의 to는 방향 이동이죠. 산책로 쪽으로의 이것 때문에 배트맨 아파트 타워는요, is in demand, 수요가 높습니다. with young urbanites, urbanites 하면 이제 도시인들, 그죠? 젊은 도시인들에게 수요가 높대요. 뭐가 맞을까요? 이 공원과 산책로 쪽으로의 근접성, 그죠? 가까움이라는 명사예요. proximity가 근접성, 독해에도 굉장히 잘 나와요. 알아두시고 variance는 변형이란 뜻입니다. 변형. 공원으로의 변형 때문에 이 아파트가 인기가 높다 아니겠죠? resemblance는 유사함, 닮음이란 뜻이에요. 닮음. 로케이션 오답 좀 나오셨을 건데요. 얘는 위치인데 물론 어떤 위치가 좋아서 위치 때문에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경우는 있죠. 근데 이 전치사 to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요. to는 방향 이동인데 공원 쪽으로의 위치라고 할 수는 없고요. 로케이션은 보통 뒤에 at, on, in 같은 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장소 전치사랑 어울리지 절대 방향 이동 to나 from과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roximity to를 같이 외워두시고요. 어디 어디로의 근접성, 그죠? 요건 어휘였네요. 그다음 123번입니다. 보기 보시면 얘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죠? 역시 보기에 ly가 있으면 좀 믿어주세요. 요거 보고 빈칸 주변 보고 도전하셔도 좋아요.
또 전체 구조 잡으면 또 오래 걸려서 그죠? 빈칸 주변 봤더니 소유격이 이미 명사를 꾸미고 있는 모습. 얘도 딱 붙어 있으면 딱이거든요, 양옆이. 근데 그 사이를 또 찢어 놓은 거지. 그래서 명사를 난 또 꾸며야 돼. 형용사 자리입니다. 답의 후보 보기에 형용사 두 개가 있어요. 분사 형용사 ing와 pp.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개로 잘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만약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해석하면 얘는 바라는이고 바라는 능동이니까 뭔가 이제 바라다란 동사에서 왔으니까 바라는이고요. pp가 되면 수동이니까 바라지는. 그럼 바래지는인데 또 표준말로 해야 돼. 바라지는. 맞죠? 열망되는이야. 해석 뭐가 맞을까요? 여행 일정인데요. 일정이 바라지는 일정?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일정? 둘 다 돼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이런 말 잘 안 써서 이거 진짜 많이 가셨을 거야. 야, 우리가 바라는 일정 이렇게. 틀려요. 답은 2번이 맞죠.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ing가 어떻게 쓴다고요? ing는 바라는 뭘 바라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덩어리째 뒤에서 명사를 꾸민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방향으로 푸셔야 돼. ing, pp를 해석보다는 이 법칙에 맞게 푸셔야 언제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어요. 분사 기본 법칙. 뒤에서 꾸밀 때는 ing, pp가 둘 다 됩니다. 그때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 오케이? 내가 뒤에서 명사를 꾸민다? 근데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 ing고요. 뒤에서 꾸미는데 자기 뒤에 목적어 없을 때 있어요. 막 수식어구 쫙 나오면서 그럴 때는 pp. 오케이?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서 자기 한 단어처럼 앞에서 명사 꾸밀 때는 대부분 99.99%가 pp가 답인 거예요. 제가 예외를 조금 써드릴 건데요. 일단은 기본 법칙이 매달 나오니까 앞에서 꾸밀 때 하는 되는 해석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pp로 깔고 간다. 여기. 그럼 이제 물론 예외도 좀 있어요. 자동사에서 온 것들 좀 있는데요. 일단 existing 같은 단어는 워낙 이제 자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pp라는 존재가 아예 없습니다. 능동으로만 답이 돼서 ing로 기존의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lasting 하셔야 돼요. 얘가 해석은 또 되게 pp 같은데 지속되는인데요. 역시 자동사에서 온지라 항상 ing로만 가는 거. 얘가 좀 특이해요. 얘는 관용 표현을 굳어졌어. promising이라는 형용사는 항상 ing 형태로 아예 그냥 일반 형용사로 굳어졌거든요. 유망한이란 뜻으로. 네, 이런 건 좀 예외적인 거고 일단은 따로 우리가 빼서 외운 거 아니라면은 앞에서 꾸밀 때는 pp로. 오케이? 그래서 BC까지 잘 오셨더라도 법칙으로 푸셔야 되겠어요. 분사 문제였고요. 자, 125번을 가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이 문제도 접속사가 보기에 몇 개 보이네요. 접속사 두 개 있는데 뭐뭐일까요? A번 provided 접속사고요. 하나 더 as도 접속사예요. 그래서 일단 다른 보기보다 단연 눈에 띄어야 된다. 그죠? 어때요? 동사 개수 확인하자 그랬죠? 봤더니 동사가 역시 두 개 맞네요. 그럼 일단은 다른 보기 절대 안 돼. 접속사로 가야 되는 거. AC로 왔죠? 그 다음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들을 여러 개를 보게 해준 순간 그때는 해석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provided는 만약 뭐뭐라면 if와 같은 접속사입니다. as도 좀 주의하세요. 이거 oldo랑 달라요. as도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입니다. 그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걸 헷갈려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둘 다 부사절 접사고 이건 해석으로 푼다. 어때요? The company will pay for Mr. Franklin to attend the conference. 그 회사는 지불해 줄 거예요. 돈을 줄 거예요. 프랭클린 씨가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뒤에 뭐래요? He makes his own travel and lodging arrangement. 그가 그 스스로의 여행 그리고 숙박 예약이죠. arrangement. 예약을 한다라고 있어요. make arrangement 하면 예약하다. 이건 조건이네요. 만약 그가 스스로가 자기 것을 예약을 하면 그러면 회사가 나중에 돈을 낼 거다. 돈을 줄 거다 이거죠. 얘 약간 얘는 사기꾼이죠. 마치 예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 답이 좀 안 되는 접속사고요. as though와 같은 as if 알아주세요. 얘도 if랑 전혀 달라. as if랑 as though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또 뜻도 같이 알아둬야 되겠다. 자, 정리했고요. 127번 또 해석하는 문제로 가겠습니다. 해석 먼저 단어 먼저 볼까요? 보기에서 만약 두 개 이상 단어를 모르시면 그 시험장에선 조금 넘어가시긴 해야 돼요. 시간을 또 줄여야 되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 정도 보기를 몰라 그러면 그 하나를 버리고 남은 세 개로 도전해 보시고요. rejection은 거절, promotion은 홍보, 승진,
할인도 돼요. 굉장한 단어입니다. 독해에 잘 나오죠. complication은 문제인데요. 뭔가 좀 복잡한 문제를 뜻해요. complication. consensus 꼭 외워두세요. consensus 동의, 합의 또는 여론이란 뜻이 있어요. 여론. 이 con이란 접두사는 항상 함께란 뜻이에요. together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고요. 센스니까 야 너 되게 센스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생각,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온 거예요. 동의 또는 이제 대중들의 공유하는 생각, 여론.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외워두시고 해석인데요. 이 땡땡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사. was achieved 되게 좋은 건가 봐요. 얻어질 수 있어요. 얻어졌어요. 성취됐어요. 이런 말 했어요. 땡땡이 뭐길래 성취됐단 말을 할까?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는 거절이나 문제 같은 건 뭐 좋다고 이게 성취되겠어요. 그죠? 이거보다는 홍보 내지 또는 승진, 승진 내지는 동의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얻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후보가 됩니다. 근데 봤더니 어떤 목표에 관한이라고 했네요. 오는 여기서 뭐뭐에 관한 정도의 뜻이 있는데요. 승진 이상하죠? 그래서 답은 이 목표에 관한 동의가 얻어졌어요. 성취됐어요. 이게 맞죠? 그죠? 뭐 한 후에요? After extensive discussion between the stakeholders. 그 주주들 간의 광범위한 토론 끝에 동의가 얻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항상 동사를 꼭 찾으셔야 돼요. 주어, 동사, 수일치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어울리는지는 요것만으로도 결정될 때가 많아서 네, 요렇게 주어, 동사를 꼭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휘 좀 어렵긴 했네요. consensus 오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0번입니다. Part 5의 마지막 번호고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마지막에 또 유종의 미는 접속사. 이건 다 접속사예요. 보기 4개가 다 접속사일 때는 또 해석을 하셔야겠는데요. The project is completed. 프로젝트가 완성돼요. 그 데드라인까지 되게 잘한 거죠. 근데 이상해요. The contractor will not receive. 계약 업체가 받지 못할 거래요. 약속된 보너스를. 약간 뭔가 반대돼. 그죠? 잘 데드라인까지 했는데 왜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C가 됩니다. 만약 뭐뭐 하지 못하면, 그죠? 만약 데드라인까지 완료를 하지 못하면 보너스를 못 받는다 이거죠. 그때 as도 다시 한번 이거 올도 아니었죠. 무슨 뜻? as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죠? just as도 접속사인데요. 마침 뭐뭐 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요. 역시 해석이죠. whenever는 언제라도, 항상. 마감 기한까지 언제라도 완료를 하면 항상 보너스를 받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역시 뒷문장까지 해석하시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이 나왔던 전치사들 그리고 접속사들 보기에서 품사 구별하는 연습 꼭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오늘 특강에 나왔던 것들은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Part 6 갈 건데요. Part 6는 총 4지문이 출제되는 파트인데요. 그중에 2지문을 준비해봤습니다. 가볼까요? Part 6는 반드시 첫 문장 읽으셔야 돼요. 첫 문장에 빈칸이 없더라도 읽으셔야지 주제를 파악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툴벨트라는 회사는 하드웨어니까 철물점인 거죠. 철물점인데 announced yesterday that 이 대시 생략된 거야. 어제 이 대절을 발표했대요. 대절 들어갈게요. It plans to expand its presence. 요거 발표해요. expand its presence. 입지. 이 회사의 어떤 존재감이죠. 야, 우리의 입지를 좀 확장해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대요. 그걸 어제 발표했대요. 그래서 뭔가 입지를 넓혀 나가겠다. 근데 문장이 끝났죠? 목적어까지 나오면서 끝. 빈칸을 마지막에 딱 뚫었을 때 우리 품사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법 문제예요. 해석을 하면서도 자리도 보셔야 되는 게 파식스인데요. 문장이 끝났어. 맨 끝에 날아가는 부사. 그래서 그 지역에서인 거죠. 그렇다면 해외까지 나가려는 건 아닌가 봐요. 그 지역에서 입지를 확장하겠다. 계속 가요. 이 문장을 이제 건너뛰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럼 나중에 분명히 또 헷갈리는 게 생겨. 그래서 웬만하면 첫 문단은 끝까지 읽으십시오. 보세요. 얘네가 세 번째 가게를 여는데 내년에 연다고 했어. 내년. 이 기사는 지금 10월에 쓴 기사인데요. 내년에 세 번째 가게를 연다고 했다는 거 기억해 보시고. 자, 갑니다. The first tool belt store. 그 첫 번째 툴벨트 가게는요. 도착했다는 건 이제 생겨났다 이겁니다. 소여라는 지역에 3년 전에 생겨났고요. 세컨 로케이션은 윌슨이라는 곳에 문을 열었었대요. 그 다음 해. 그죠? 3년 전에 처음 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열고. 그다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익이 기대치를 뛰어넘었대. exceed는 뛰어넘다. 어디에서의 수익을 말하는 걸까요? 답은 A였죠. 앞에 나온 그 두
가게 있죠. 첫 번째 가게와 두 번째 가게를 둘 다라고 받아주면서 두 가게 모두에서의 수익이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그죠? 썸은 안 돼. 썸은 일단 더 여러 개가 있어야 돼. 한 3개 이상일 때 그것을 몇몇 것들이라고 뭉뚱그릴 때 쓰고요. 우린 두 개 중에 둘 다를 나타낼 땐 both를 쓰자. 니더는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즉 니더가 들어가면 두 개는 맞는데 그 두 개 중에 두 가게 모두가 다 수익이 별로 안 좋았다.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세 번째 가게를 열지를 않겠죠. 그래서 앞에 문맥을 보시면 두 가게 모두 수익을 뛰어넘었다. 이게 맞습니다. first는 이제 두 가게 중에 아까 그 첫 번째 가게가 수익이 뛰어넘었다는 건데 일단은 first는 앞에 서수기 때문에 더를 붙여야 돼요. the first. 그래서 안 되고요. 지금은 앞에 나온 그 두 가게 모두가 수익이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이게 맞는 거. 자, 문법적으로 A, C 정도가 맞고요. 문맥까지 보신다면 A가 맞겠네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시는 거. 여긴 조금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건너뛰고 싶으시다면 좀 건너뛰더라도 이제 137번에 문장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요. 만약 여기서 내가 뭔가를 못 고르겠다. 그러면 결국 건너뛴 부분을 다시 읽으시긴 해야 돼. 그래서 파식스는 웬만하면 상반부는 읽고 하반부로 올수록 조금 요령을 피면서 건너뛰면서 읽어도 괜찮다 이거죠. 한번 도전해 볼게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세일을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 가게를 열겠다. 우린 더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였지. 그죠? 주제에 어긋나는 건 안 되고요. 경쟁력 있는 급여와 복지 혜택을 준다. 이거는 이제 채용 공고에서 할 법한 얘기인 거죠. 직원들한테 급여를 많이 주겠다. 역시 틀리고요. 우린 지금 보고 있어요. 몇몇 가능한 위치들을. 괜찮죠? 가능한 위치라는 건 이제 얘가 세 번째 가게를 열어야 되니까 어디가 좋을지 유망한 위치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 괜찮습니다. C번이 답이 돼요. 근데 D번도 괜찮지 않나요? 우리 이제 새로 열 거니까 오프닝 할 때 오세요. 개업식에 오세요. 괜찮잖아. 그죠? 근데 이게 틀려. 11월 초에 오프닝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은 10월에 쓴 글인데 내년에 연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첫 문단에 있는 내용을 너무 건너뛰게 되면 D번이 또 분명히 헷갈려. 그래서 첫 문단은 꼭 끝까지 읽는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갈수록 그때는 이제 빈칸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문장은 좀 빼고 읽어도 좋다. 이 정도지. 그래서 이거 빼도 크게 부작용 없었고요. 오히려 첫 문단이 중요했네요. 마지막 뭐가 맞을까요? 봤더니 이 툴벨트는 현재 채용하고 있대요. 50명 정도를 각 가게마다 채용하고 있고 그 새로운 지점도 예상한다 이거죠. 비슷한 숫자를 모하는 것을 앞에 채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인플로이 동의어 찾기 문제였어요. 대략 50명 정도씩 각각 채용하고 있고 새로운 지점도 비슷한 수를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어휘까지 내는 게 part 6입니다. 자, 두 번째 지문 갈게요. part 6의 두 번째 지문. 해석하셔도 아까 첫 문단에서 너무 건너뛰었다가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가볼까요? 8월 1일은요. 당신의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할 겁니다. 즉 10주년 기념일이에요. 이거요. 직원으로서 우리 글로벌 익스프레스 기업의 직원으로서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서 to thank you. 당신을 감사하고 싶어요. 당신의 뭐에 감사하고 싶은 걸까요? 기부를 했을까요? 직원인 거죠. 20년 동안 일을 해왔다는 거니까. 기부보다는. 리퍼럴은 추천 또는 참고란 뜻인데요. 얘가 누군가를 추천해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답은 C번. 서비스는 고객 서비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회사가 직원이 이제 회사한테 서비스를 한다. 즉 근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한 근무에 감사드려요. 이게 맞겠죠? 또는 여기에 hardworking, 노고라던가 차라리 10년 동안이나 해왔으니까 devotion, 헌신 또는 commitment 같은 말이에요. 헌신 이런 단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헌신해 주시다니 감사드려요. 그래서 나머지 오답. obligation은 의무인데 물론 의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겠죠. 그러나 당신의 의무에 감사드려요. 이거보다는 여태까지의 근무, 노고에 감사드린다. 자, 이제 첫 문단을 좀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구나. 가볼까요? 그다음 두 번째 문단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다 뭘 집어넣으려면 앞문장을 좀 읽으시는 게 좋은데 이 계속되는 성장은요. 저희 기업의 성장은 depends on은 뭐뭐에 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달려 있다? competent and loyal employees. 유능하고 충성심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 달려 있대요. such as yourself. 당신과 같은. 즉 당신 덕분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 계속 같은 말이네요. 그럼 이제 40번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training and hard work. 훈련과 노고가 lead to achievement. 성과를 이끕니다.
이건 약간 오히려 푸시하는 거예요. "야 너가 훈련을 잘 받고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야 성과가 나와." 이건데 그런 글은 아니에요. 그죠? 이미 10년 동안 해온 사람이거든요. "We are anticipating hiring even more workers." 이건 자기네 이제 인사 정책인데요.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예상하고 있다. 그거보다는. 그죠? Please take some time off. 약간 휴가를 가져주세요. 그리고 enjoy 그걸 즐기세요.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여태까지 쉬었으니까. 그래서 세모 정도 해볼까요? 휴가를 좀 가지시고요. 충분히 즐기십시오. 세모. 네, 마지막 D번이 뭐래요? That is why. 그래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contribution, 기여에 가치를 둡니다. 답은 D번이 맞습니다. 그죠? 지금 이거는 뒷문장을 좀 더 읽어보시면 너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휴가를 가 이런 글은 또 아니에요. 이거는 10년 동안 일한 직원한테 감사를 표하는 글이라서 D번 쪽이 훨씬 맞죠. 자, that is why가 괜찮은 연결고리였어요. 따라서, 그래서란 뜻이라서 답이 됐습니다. 뒤에는 좀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이제 41번을 오는데요. 이게 문법 문제죠. 투부정사가 들어가서 부사 역할로 쓰이는 자리였습니다. 투부정사 특히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으로 답이 됐고요. To express our appreciation,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you will receive a bonus, 당신은 보너스를 받게 될 거고요. 뭐 게다가 우리 시상식에도 초대받게 될 거 이런 말이었죠. 이거 좀 아셔야 되겠어요. C번도 사실은 ing도 이 콤마 앞에서 날라가 부사 역할로 쓸 수가 있어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그때 ing는 보통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부사절에서 축약된 거라서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이런 식으로 보통 시간에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표현하기 위해서가 맞았으므로 여기는 투부정사가 맞는데요. 문법적으로는 B, C가 둘 다 가능해서 해석이 필요했다. 그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너스를 받고요. 아까 42번 제가 뭐라고 했죠? 게다가라 했죠? 게다가 당신을 이제 저녁 식사, 그 시상식 저녁 식사로도 초대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접속 부사 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Part 7으로 들어왔습니다. Part 6까지는 약간 빈칸을 채우는 유형이었다면 Part 7은 사실은 더 마음을 편하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글이 아예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정보를 최대한 흡수해서 푸는 파트. 물론 이제 기억력이 중요한데 쌤이 일단 글을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싱글 지문 중에 기사 선택했는데요. 보시면 기사마다 제가 꼭 읽어야 될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첫 문단에 첫 문장. 근데 첫 문단은 한 두 번째 문장까지 읽으시면 좋아. 안전하게. 첫 문단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죠? 그다음 문단 내려와요. 여기 굳이 읽지 말고 내려와서 여기도 첫 문장. 그리고 요거 별표야. For instance 같은 이런 접속 부사, 예를 들면 이런 부사가 있는 문장은 읽으시는 게 좋아. 그래서 쌤은 여기까지 선택했습니다. 꼭 읽어야 된다 이거. 그다음 다시 문단 바꿨어요. 그럼 세 번째 문단 읽어야죠. 여기까지 읽었다. 그다음에 읽을까 말까 고민인데 이런 콤마 있죠. 콤마가 막 나열된 부분들은 또 읽어주시는 게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한 문장만 띡 읽을까, 한 두 문장까지 읽을까 고민인데 이런 나열의 힌트, 또 접속 부사 있을 때는 두 번째 문장까지 읽으시는 게 좋죠. 다시 다음 문단 와서 요거 읽었고요. 굳이 뭐 딱히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연결고리가 없어. 그래서 버렸고 다시 문단 바꿔서 마지막 한 문장 요렇게 읽은 거. 이게 글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쌤이 일단 기사글 긴 걸 선택했는데 요렇게 꼭 읽어야 될 부분들 선택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빨간색 표시된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고 좀 기억을 한 연습을 해봐요. 그리고 한 번에 질문으로 가서 풀어보는 방법. 만약 거기서 좀 헷갈리는 세부 정보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더라도 일단 내용을 먼저 글 속에서 이해하는 게 좋다. 같이 가볼까요? 대부분의 새로운 회사들은요, 그러니까 신규 회사들은요, 오직 뭐에만 초점 맞춘대요. 뭐 오로지 뭐뭐만이란 뜻이에요.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만.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투자자들을 위해서만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대요. 투자자들한테 잘 보여야겠다. 이렇게. while은 반면에입니다. 이 전략이 비록 표면적으로는 surface, appear to be sound, 좋은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sound는 좋은이라는 뜻이 있죠. 좋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반면 it actually puts the company at great risk. 이것은 실제로는 회사를 큰 리스크에 놓게 됩니다. 즉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라고 했네요. 이제 약간 경고하는 기사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면 나중에 리스크가 생긴다. 내려와 볼까요? 직원들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스테이크는 어떤 부분이에요. 일부. 그래서 직원들도 회사의 성공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예는 그러나라는 뜻이야.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즉 직원들의 관심은 또한 다를 수도 있다.
투자자들의 그것과, 즉 투자자들의 관심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투자자 쪽으로만 기울면 직원들은 또 소외 당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for instance 몇몇 회사들은 직원의 시간을 줄인다.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여버려. 그게 꼭 좋은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월급이 좀 깎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고 temporary employees, 임시 직원들, 즉 이제 계약직 직원들을 자꾸 뽑는대요. 그리고 컷백이니까 이제 줄이는 거죠. 직원의 benefit, 복지 혜택도 줄여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회사들이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있다 이거야. 그다음 보시면 다음 문단도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 먼저 읽고 풀자 이거죠. Such decisions, 그러한 결정들은 may boost stock prices. 아마 주가를 높여줄 수는 있어요. 단기간에. But 그러나 they come at cost.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는 건 언젠가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Over time, 시간이 흐를수록 aggressive cost cutting measures, 이러한 공격적인 비용 절감 조치들은 negatively affect,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직원들의 사기와 충성심과 그리고 생산성에. 그죠?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예요. 투자자들의 비율을 맞춰줄 것이냐, 직원들의 복지를 더 챙겨줄 것이냐,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그죠? 다음 문단도 이런 신규 회사들은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와의 관계예요? 고객들과 그리고 사업상 파트너들과의 관계들 또한 as well은 또한 그죠? 신경 쓸 게 되게 많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거죠. Balancing the goals of the company, 회사의 목표를 균형을 맞추는 거죠. With those of its stakeholders, 그 주주들의 그것과 즉 목표와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build 구축해 준대요. solid foundation 탄탄한 기반을 for future growth 미래의 성장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긴 기사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선별해서 읽은 겁니다. 최대한 빨리 기억 남기시고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 기사의 주제는 뭘까요? 주로 뭐에 관한 기사냐인데요. The shift away from short-term profit. 단기 수익으로부터의 shift니까 탈피거든요. 멀어지면서 변한다는 건 탈피. 근데 그건 아니에요. 단기 수익이 꼭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회사의 균형과 또 직원들이 원하는 거랑 잘 맞춰야 된다 이거였지. 다음 뺍니다. Different parties.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나왔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party는 여기서 단체, 집단이란 뜻인데요. 여러 이런 다양한 집단들이 있다. affected by a business. 한 회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여러 다른 단체들이 있다 이거지. 그죠? 고객들도 있었고 아까 파트너들도 있었고 직원들도 있었고 그죠? B번이 맞겠고요. 이건 뭐냐면 starting a new company인데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것에 관련된 리스크들. 이거는 이제 새로 회사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자금도 필요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명성이 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이런 위험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죠. 그죠? The need for greater investment, 더 큰 투자에 대한 필요성, 직원들에 대해서 이쪽으로 좀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기사는 아니었어요. 직원들이 원하는 거,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 또 사업상 파트너들이 원하는 거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좀 객관성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사는 이번 쪽이 맞다. 그죠? 이런 기사의 주제, 목적 문제가 어떤 단편적으로 한 문장만 읽고 와선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선별했던 문장을 한 번에 쫙 읽고 온 거예요. 또 우리 까먹기 전에 빨리 가볼까요? 사운드는 아까는 어떤 뜻이었어요? 물론 뭐 소리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좋은. 그래서 C번 sensible, 현명한이란 뜻으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What is suggested? 무엇이 암시됐나? 아까 기억나세요? Cutting cost aggressively. 좀 기억나시면 좋아요. 공격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 암시됐느냐? 투자자들에게 가장 해를 미친다. 아닌 것 같죠? 요구되어집니다. 사업상 파트너들에 대해서. 그 파트너들이 막 비용을 절감해라 이렇게 막 원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답은 C죠. It can produce temporary benefits. 이렇게 비용을 잠깐 절감을 하면 단기간에 주가는 오를 수 있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일시적인 benefit을 가져다 줄 수는 있다. 이게 맞죠? 그래서 다시 어딜 찾으러 들어간다기보다는 아까 중요했던 부분들, 문단의 상반부들을 먼저 읽고 기억하는 연습을 하는 게 결국 시간 단축엔 가장 좋습니다. 자, 이중 지문으로 이제 갈 건데요. 이중 지문 176번부터 시작되는 지문이고요. 이중 지문 총 2세트가 나와요. 그 중에 한 세트를 선별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글마다 꼭 읽어야 될 부분을 제가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 먼저 볼까요? 첫 번째 글도요. 좀 많이 읽게 되긴 하는데 이게 첫 문장, 그죠? 그다음에 이런 날짜나 또 새로운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가 나왔을 땐 좀 더 읽으시는 게 좋아.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너무 첫 문장만 딱 읽지 말고 두 번째 문장까지 살짝 읽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건 제가 과감히 이제 안 읽겠다 이거예요. 그다음 새로운 문단인 거예요. 그 문단의 첫 문장 당연히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학교 이름, 또 새로운 고유명사잖아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문단마다 두 문장씩을 따서 읽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글을 먼저 일단 해볼까요? 오시면 수잔 알베도 씨, 알베도 씨라고 할게요. 알베도 씨는 원래 사진 큐레이터였는데요. 이 박물관에서. 이 사람이 이제 임명된 거죠. appointed. 개발 디렉터로서 임명이 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CAC라고 줄여 부를게요. 어떤 예술 협회인데요. 이 CAC의 개발 디렉터로 임명이 됐대요. 알베도 씨는 이 새로운 직업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7월 10일에. 그녀가 계속 누구예요? 지금 쉬가 받는 거는 지금 앞에 있는 알베도 씨, 그죠? 알베도 씨는 제니퍼 그레이슨 씨를 대체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니퍼 그레이슨 씨가 이 큐레이터, 디벨롭 디렉터였던 거지, 그죠? 개발 디렉터였는데 그 자리를 이제 빠져나오면서 거기를 알베도 씨가 채우는 거. 그래서 지금은 실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책은 요거예요. CAC에 있는 개발 디렉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베도 씨가 이제 새로운 직무로 임명된 거에 대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문단 가볼 건데요. 나오죠. 그대로. 개발 디렉터가 역할을 한대요. 다리로서의 역할을. 그 지역의 예술가들. 아마 아까 사진 관련됐다고 하니까 사진 작가들일 수 있겠죠? 예술가들과 주요 인사들인 거죠. 뭐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일 수도 있고요.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그죠? 그래서 걔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알베도 씨는 학위를 가지고 있대요. 이런 인문학에서의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이름 나왔고요. 브루클린에 있는 이 레지스라는 대학교에서 학위까지 있대요. 그래서 대학교는 브루클린에 있다. 기억해 보시고. 자, 첫 번째 글 읽은 거예요. 굉장히 줄여서 읽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글 바로 가겠습니다. 다이슨 씨가 쓴 글입니다. 아까 그 새로 임명된 알베도라는 사람에게 쓴 글이고요. 축하한다 하면서 이제 승진했으니까 축하 인사를 하는 거지. 6월 15일 가볼까요? 야, 알베도야, it is hard to believe that. 믿기 어렵구나. It has already been 6 years. 벌써 6년이 지났다는 게 since we worked together. 우리가 함께 일했던 때로부터 어디에서요? 여기네요. 아까 대학교 기억나시죠? 아까 레디스라는 대학교에서 같이 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옛날 동료가 축하한다고 글을 쓴 거구나. 다음 문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시 나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라고 해서 이런 대명사가 나오면 앞문장을 살짝 보셔야 돼. 잠깐 돌아볼까요? 여기. 얘네가 무슨 통합 예술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이수로 받은 거거든요. 이것만 살짝 보고 갈게요. 그래서 통합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도와줬어. 이 지역의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 팔 수 있게. 아마 사진일 거예요. 그 주요 호텔들과 기업들에게 이렇게 작품 팔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 왔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먼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Please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줘. If you need any help. 도움이 필요하면. Getting settled into는 뭐냐면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곳에서의 생활에 정착하는 것에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내 와이프랑 내가 기꺼이 널 도와줄게. 그래서 이 지역 소개시켜주고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단의 첫 문장들 내지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문장까지 읽는 것이 중요했어요. 바로 해볼까요? 첫 번째 글이 기사였죠. 그 기사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결국은 한 사람의 채용, 그죠? 간부의 채용에 대해서 알리고자 한 겁니다. 결국 알베도라는 사람이 새롭게 개발이사로 임명이 됐다는 그런 얘기였죠. 아까 이 부분이었어요. 알베도가 appointed, 임명됐어요. 그죠? 이 부분이 정확한 힌트였는데 사실 어떤 한 부분만 보고 풀었다기보다는 역시 기사의 주제나 목적은 아까 선별했던 그 상반부 문장들을 따서 한 번에 읽고 푸시는 것이 맞다. 좀 더 정확하다.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레이슨 씨가 아까 누구였죠? 이건 잠깐 나온 사람인데요. 우리는 알베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읽었는데 그레이슨 씨를 대체한다는 말이 있었어.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여태까지 과거부터 쭉 상호작용해 온 거죠. 누구와? 그 기업 리더들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 알베도란 여자가 그레이슨 씨를 대체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그레이슨 씨가 예전에 그 개발 디렉터였던 거죠. 그죠?
근데 그 개발 디렉터가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직책이거든요. 이 지역의 예술가들과 그리고 유명 인사들. 그래서 major figures in the business community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업계 리더들. 그죠? 이 비즈니스에서의 메이저 피겨니까 유명 인사들, 주요 인물들이니까 그거를 리더 정도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맞네. 얘가 예전에 그 업무를 하던 애니까 개발 이사였으니까 D번이 맞겠다. 요거 연계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직책의 이름까지도 연계를 하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세 번째. 아까 사실 이미 연계가 머릿속에 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두 번째 글을 쓴 사람이 다이슨 씨인데요. 다이슨 씨가 아주 축하 글을 썼잖아요. 그 사람이 예전에 어디서 일했을까요? 아까 대학교 이름이 나왔는데 그 대학교의 지역이 바로 브루클린이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글을 읽는 순간 바로바로 연계가 시작되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대학교가 브루클린에 있다라고 했고 야 우리가 이 대학에서 일한 지 벌써 6년이나 지났다니 믿을 수 없어 라고 했으니까 아 얘가 요 브루클린에서 일했었구나 얘도. 그래서 다이슨 씨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었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통합 예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도와줘 왔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맞는 건 뭘까요? 다이슨 씨가 말을 하긴 했지만 얘에 의해서 시작됐다? 얘가 이 프로그램을 아예 창시한 사람인 건 알 수가 없고요. 영 씨에 의해서 현재 관리되고 있다도 알 수가 없겠네요. 그죠? 답은 씁니다. 이 지역의 사진 작가들과 협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이제 호텔이나 기업에 팔 수 있게 도와줘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역의 예술가들 내지는 사진 작가들이라는 건 얘네가 이제 사진을 좀 전문으로 하는 디렉터란 말이 그 맨 첫 글에 나왔기 때문에 살짝 연계한 거고요. 이 지역의 사진 작가들과 협력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풀 수가 있었네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아까 마지막에 나이슨 씨가 자기 와이프 얘기하면서 뭘 제안했죠? 오퍼한다는 건 제안한다는 건데요. 조금 내용을 단어를 좀 바꿔치기 하긴 했는데 답은 B가 되겠죠. 그죠? 그녀를 소개해 주겠다. 이 지역에 소개해 준다는 건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익숙하게 해주겠다 이거죠. 익숙하게 하다 familiarize 괜찮죠? familiarize 이런 동사를 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익숙하게 하다. 그래서 어휘 자체는 글 속에 나와 있지 않은 어휘로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 paraphrase 된 어휘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3중 지문입니다. 3중 지문은 총 3세트가 나옵니다. 총 15문제인데요. 그 중에 한 세트 또 선별해 봤고요.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표나 양식형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난이도는 괜찮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또 해봤어요. 이렇게 꼭 읽어야 될 부분들 빨간색 했는데 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을 만큼 좀 많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 이제 3중 지문까지 오셨을 때는 조금 읽으시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콤마가 워낙 많았고 또 고유명사의 향연이었어서 조금 읽을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첫 번째 문장과 나름 이건 두 번째 문장 정도까지만 표시한 거예요. 읽어야 된다. 그죠? 요 표는 지금 보셔도 되고 이따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다시 오셔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읽어도 막 외워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남겨둔다 치고 다시 새로운 문단의 첫 문장 정도 읽었어. 괜찮죠? 여기 첫 번째 글 해볼까요? 그래서 저희 보갈트 기업은요 결심했어요. 우리의 정보기술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프로그램을 채택함으로써 골든 스테이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가져오는 거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채택함으로써. 저희는 라이센싱 계약서에 사인했거든요. 네 가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라이트닝이라는 판매 추적 소프트웨어, 스탁박스라는 재고 조사 데이터베이스, 재고가 뭐 몇 개 남았는지요. 그다음 프라이스 태그라는 전자 상거래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락워크라는 디지털 타임시트 소프트웨어. 직원들이 이제 근무 일지를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겠죠. 이런 식으로 각 용도에 따라 4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약을 따낸 겁니다. 지금. 자,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이용하겠구나. 그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설치한 날짜가 이렇게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Once installation is complete, 일단 설치가 완료되면요. representatives, 여기 직원들이 이제 오겠죠. 이 소프트웨어를 팔았던 이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conduct, 실시할 거래요. 회사 전반에 걸친 훈련을 실시할 거다. 그래서 교육도 해주는구나. 여기까지. 첫 번째 글 읽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연결을 좀 잘 시키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서 IT 부서가 직원들한테 쓰는 글이었어요. 저희가 말을 들었어요. 말을 받았다는 건 이제 말을 들었다. 이 골든 스테이트라는 회사한테. 글리치는 작은 문제예요. 좀 큰 건 아니고요.
조금 해결 가능한 문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안상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요거 중요한데요. 재고 조사 소프트웨어. 아까 4개 소프트웨어 중에서 재고를 조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날지라도 그거에 뭔가 하나 있었어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약간 결함이 있대요. 이런 이유 부분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발견 때문에 우리는 결심했대요. 설치를 좀 미뤄야 되겠다고. 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미루는 건 아니고요. 아까 그 재고 조사 소프트웨어 있죠? 그거에 대한 설치는 좀 미뤄야 되겠다. 다음 달까지. 그다음 이것도 이제 새로운 문단이니까 또 첫 문장 읽어야죠. 설치는 언젠데요? 세미나는 언젠데요? 세미나는 3월 20일 월요일인데요. 그 전까지는 특정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겠다. 자, 세 번째 글입니다. 글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런 양식은 날짜나 이름, 또 부서 이름 등이 중요해요. 3월 27일 날 T사이 씨가 회계 부서에 속한 사람인데 이 글을 쓴 거네요. 첫 문장 정도는 좀 읽으시면 좋습니다. 세미나가 매우 도움이 되더군요. 정도로 얘기했어요. 세미나를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이런 부분 꼭 읽으셔야 돼. 이게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It would be great. 만약 뭐 한다면? 그런 훈련 시간들이 실행된다면 바로 이곳에서 뭐 대신에 그냥 단지 온라인으로 하는 것 대신에 이곳이라는 건 이제 현장을 말하는 거죠. 이 회사 여기에서 실행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미나를 들은 직원, 회계 부서 직원인데 온라인 말고 현장에서도 해주라 이런 얘기였죠. 자, 그럼 세 질문 다 읽었고요.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번인데요. 다음 중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느냐. 아까 문제가 있었던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그 재고조사 소프트웨어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셔도 좋아요. 아까 나열된 그 소프트웨어 이름들로 가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봤더니 이거였죠. 스탁박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상품 재고조사 데이터베이스였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1번 문제부터 바로 연계하는 문제 뜰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돼요. 트리플 지문은 질문의 순서도 크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서요. 내용을 미리 먼저 읽고 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연계였다. 두 번째 187번 문제인데요. 이메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네요. 이메일은 아까 그 두 번째 글인데요. 이제 IT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쓰는 글이었고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한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설치 일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 이미 일정은 픽스된 줄 알았는데 뭔가 변경사항이 있는 거죠. 그걸 알려준다. 즉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글을 썼다. 자, 아까 이거였네요. 이런 발견 때문에 저희는 결정했거든요. 설치를 미뤄야 되겠다고. 그죠? 이거를 일정을 바꾼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였고요. 세 번째 188번인데요. When was the new software installed on Mr. Tsai's computer? Tsai라는 새로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까 세 번째 글을 쓴 사람이었는데요. 걔가 부서가 어디였죠? Tsai 씨가? 요거. 회계 부서였어. 그죠? 그래서 그 표를 반드시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어카운팅 부서니까 우리 첫 번째 지문에 있는 표를 보면 이 회계 부서는 3월 8일 날 설치해 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C번이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서의 이름으로 연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89번.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선별해서 읽다 보니까 좀 빠뜨리고 읽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읽고 가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이 동의어 찾기 문제. 이런 단어는 이미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찾아 들어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코멘트 양식이죠. 거기에 8번째 줄을 보면은 tailored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이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래요. 당신이 제공할 수 있기를 추가적인 훈련 시간을 그래서 이미 훈련을 들은 앤데 추가 훈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각 부서마다 tailored 된, 즉 맞춤 제작된. 답은 A번이었습니다. customized가 뭐 tailored가 또 마찬가지인데요. 옷을 만들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훈련, 교육 시간들을 맞춰서 제작한 거에서도 쓸 수 있어서 A가 맞고요. 각 부서를 위해서 강조된 건 아니죠. 강조는 이미 모든 세미나에서 하고 있는 건데 딱 맞춤 제작된이 맞고요. 연장된 또는 반복된 보다는 이거는 사실 테일러드 자체의 의미를 그냥 바로 직역해서 푸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동의어 찾기 문제만큼은 한 번 더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190번 문제입니다. T사이 씨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아까 기억나시죠? 자기가 세미나를 다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뭐 했으면 더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답은 씁니다.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 즉 현장에서도
이 설명을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온라인 대신에라고 했죠. 그죠? 요런 표현 알아주실래요? on site란 표현 현장에서 내지는 이 사내에서라는 뜻이 있어서 온라인과 대조되는 표현이야. 그래서 현장에서도 세미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여기였죠? It would be great if those sessions could be conducted here instead of online. 그죠? 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선별해서 읽는 요령들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 모의고사를 잘 응시하셨다면 아마 1월 시험 보실 때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인강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